지난 4월부터 전국적으로 5030 안전속도 규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천천히 달려라 이거예요.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 반경 9m 이내에 있는 도로는 이면도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없는 곳들, 그냥 이런 골목길은 이제 앞으로 전부 시속 30km 제한을 두는 겁니다.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업데이트를 새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BMW한테는 일단은 이 리미트 기능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시속 30km 리미트를 걸어놨거든요. 이런 이면도로에서는 어른이나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속을 30km, 전 그거보다 더 줄여도 된다고 봐요. 누구나 다 보행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속도를 줄이는 건 저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서울 시내의 모든 도로를 50km로 제한하는 건 사실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도로교통법도 가장 중요시하는 거는 뭐 안전도 있지만 교통 흐름입니다. 굉장히 넓은 4차선, 5차선 도로를 차도 없는데 시속 50km로 꽁꽁 묶어두는 건 사실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현재 저희가 주행하고 있는 이 왕복 6차선 도로, 그러니까 편도 3차선 도로는 원래는 시속 60km가 제한 속도였어요. 정부에서는 도심의 최고 속도를 시속 60에서 시속 50km로 시속 10km를 줄이면 교통사고가 급감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미 유럽에서 이런 정책을 시행하고 나온 결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도심의 최고 속도를 낮추면 교통사고 사망자나 교통사고 전체를 줄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이전에 부산에서는 시범적으로 1년을 먼저 시행을 했었는데 부산에서도 굉장히 교통사고가 줄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지난 1년 동안 우린 어땠습니까? 저녁 9시, 10시면 집에 들어가기 바빴고 그 이후 시간에는 자동차가 없으면 뭐 길가를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면도로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한마디로 자동차뿐만 아니라 보행자들의 이런 통행량이 굉장히 줄었기 때문에 당장 1년 전의 통계는 사실 배제를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민식이법을 시행한 이후에 스쿨존 앞에서의 사고가 줄어들었냐? 줄어든 게 맞아요. 통계적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그게 민식이법 때문에 사고가 줄어들었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지난 1년 동안 어린아이들은 학교를 가지 않았어요. 학교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나는 거죠. 이게 민식이법이 시행이 돼서 사고가 안 난 게 아니고요. 통계의 숨은 이면들은 조금 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도심 최고 속도를 시속 50km로 줄이게 되면 사고는 줄어들 거예요. 운전자가 반응할 수 있는 여유도 더 생길 거고 보행자가 판단할 수 있는 시간도 어느 정도는 더 확보가 될 거기 때문에 분명히 사고는 줄어들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만큼 운전자들에게 페널티를 줬으면 보행자들도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스스로 안전하게 보행을 하려는 그런 의지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은 무단횡단 많이 하시고 킥보드 타고 이런 큰 도로에 아무런 안전장구 없이 나오기도 하고 어쨌든 이제 시속 50km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저도 시속 50km 리미트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의 성능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발전하고 있는데 이런 도심에서의 제한은 더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환경 규제도 마찬가지고요. 4.4L V8 트윈터보 엔진은 625마력의 굉장히 강력한 출력을 가지고 있어요. 역대 BMW M5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성능입니다. 그리고 계기판에는 무려 시속 330km까지 써 있는데 굉장히 모순이죠. 그러니까 사실 빠르게 달리는 차를 이제는 만들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시속 110km 이상 달릴 수 있는 도로가 없죠. 그럼에도 고성능 자동차를 사는 이유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라도 즐거움을 얻고 싶고 빠르게 이동하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네, 시속 50km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BMW M은 더 재밌게 세팅도 가능합니다. 엔진, 차체, 스티어링 휠 전부 스포츠 플러스 스포츠로 설정하고요. 구동력 제어 시스템까지도 꺼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변속기는 수동 모드. 가자! 오, 그래도 지금 1단으로 달리는데도 팝콘이 막 터져. 야, 살만하네. 그래도 M5가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지지를 얻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도 물론 M4를 회사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어서 매일 타고 다녔는데 진짜 날 것의 느낌이 들어서 언제나 긴장하고 차를 운전해야 되는 반면에 이 M5 같은 경우는 그동안 BMW M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성능을 발휘했었고 지금도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가장 짧은 모델이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도심에서는 굉장히 편안하게 또 탈 수가 있어요. 많은 운전자분들이 민식이법 때부터 안전속도 5030을 반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책임을 운전자들에게만 씌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5030 이렇게 강조해서 말하기 전에도 30km인 구간도 굉장히 많았고 도심은 60이었어요. 하지만 교통이라는 것이 이렇게 숫자로 정확하게 제한 속도가 있긴 하지만 융통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이렇게 뻥 뚫린 4차선 도로에서 중앙에 무단횡단을 방지하는 저런 가드레일도 있고 화단도 있고 이렇게 잘 갖춰진 곳은 사실 50이 아니라 60으로 저는 올려줘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모든 도심 구간이 50으로 제한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조금 차를 빨리 보내줘야 되는 구간에서는 여전히 60으로 제한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제각각이라서 일일이 외우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경찰관분이 나와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표지판 설비를 빠르게 다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표지판을 믿어라. 사실 어린이 보호구역 30, 지금 여기는 40 구간이에요.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통행량이 많아서 40. 저 큰 길은 또 어린이 보호구역인데도 50인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외우지 마시고 예전보다 속도 제한을 표시해주는 표지판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믿으시면 될 것 같고 요즘 자동차들 카메라로 속도 표지판 인식하고요. 이 내비게이션 정보를 바탕으로 제한 속도를 알려줘요. 물론 지금 이 BMW는 업데이트가 늦어서 이 50km 구간을 60으로 지금 표시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도 제조사들도 분명히 노력해야 되는 부분, 새롭게 무언가를 개발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좀 도로폭이 넓은 도심 구간에 왔고요. 여기서 시속 50km로 제한을 두고 달렸을 때 다른 차들과 얼마나 간격이 벌어지는지 이런 것들 좀 살펴보러 왔습니다. 저는 지금 50km로 달리고 있습니다. 많이 멀어지고 뒤에 멀리 있던 차들은 굉장히 빠르게 제 뒤를 달라붙고요. 이 도로에서 내가 가장 빠른 차일 텐데 안돼! 안돼! 이게 뭔가 기분이 그래요. 사람의 심리라는 게 분명히 앞에 가서 쓰는 건 맞지만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시키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도심에서 막 시속 100km로 달리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속도를 높이고 안전운전을 하게 될 텐데 처음에 5030 안전속도를 시행하고 육교 위에서 뒤로 가는 차들을 이렇게 막 카메라로 담아서 그것들을 적발하고 이랬던 모습이 사실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거든요. 운전자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교통사고 감소 그리고 사망자 감소를 원한다면 운전자만 규제할 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시설물들도 더 확실하게 만들어주고 보행자들이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교육적인 부분도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 이겼다! 아, 안 돼! 내가 1억 6천짜리 자동차를 샀는데 아반떼 HD한테 따이고 투싼 튜닝카한테 따이고 속상하다. 결국에는 이렇게 제가 천천히 가도 앞에 신호가 걸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춰질 거예요. 근데 조금 답답하죠. 보통 우리가 가속을 얘기할 때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이 시간을 가속 성능의 척도로 많이 삼잖아요. 그래서 제조사들도 그쪽으로 테스트도 많이 하고 측정도 하고 자랑도 하고. 근데 이제는 그게 무의미하죠. 이제 시속 50km까지의 세팅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때 최대 토크와 최대 출력이 엄청나게 발휘되게끔. 그렇게 되면 사실 막 800마력, 700마력 하던 슈퍼카의 성능이 200마력짜리와 막 비슷하게 수치로 나올 수도 있고 참 재밌는 세상이 됐습니다. 제로 50의 세상이 된 거죠. 이게 분명히 자동차 엔지니어들 이런 쪽에 엄청난 숙제를 남기는 정책이지 않을까. 어쨌든 답답해서 이 도심에서는 이 차를 더 이상 운전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조금이나마 안전속도가 풀려있는 자동차 전용 도로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심이 시속 50km로 제한이 돼 있지만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내부순환로 이런 자동차 전용 도로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간선도로도 그렇고 자유로, 제2자유로도 5030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리미터 한번 꺼볼게요. 이제 몇몇 자동차들에게는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것의 시작은 M5였어요.
M5는 언제나 굉장히 폭력적인 주행 성능을 보여줬었던 반면에 디자인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5 시리즈와 엄청나게 차이를 두진 않았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잘 모르지만 이런 사운드나 성능은 특출났기 때문에 지금 이 6세대 M5 이 페이스리프트 버전인데 확실히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고, 기존의 M5 모델들이 대부분 그랬지만 편안한 승차감도 보여주고, 분명히 자동차의 무게는 이전보다 무거워졌는데 움직임은 훨씬 더 산뜻해졌습니다. M5 최초로 4륜 구동 시스템이 들어가고, 이 컴페티션 모델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카본 루프도 들어가고, M5 치고는 새롭게 시도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게 전부 주행에 있어서는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뀌든 뭐 또 다른 파워트레인이 나오든 어쨌든 앞으로 자동차는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보여줄 거고 더 빠른 모델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자동차를 즐기는 문화가 더 일반적으로 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인프라도 너무 적은 게 문제긴 합니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서킷 문화가 상당히 발전해 있고, 도시 인근에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자동차 서킷이 한두 개쯤은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전국을 통틀어서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서킷이 뭐 손에 꼽을 정도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발전도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역대 BMW M5 중에서 4세대 M5 모델 같은 경우는 10기통 엔진이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M5 중에서 가장 큰 엔진이었어요. 그 뒤로부터는 이제 4.4L 8기통 엔진을 쓰고 있는데, 그 당시에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는 E63 모델, C63 모델도 마찬가지지만 6.3L 굉장히 큰 엔진으로 고성능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BMW는 토탈 밸런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브랜드다 보니까 엔진의 배기량을 높여서 성능을 끌어낸다기보다는 적당한 출력을 가진 고성능 엔진과 가벼운 차체를 만들어서 조금 더 우수한 주행 성능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시대가 조금 바뀌어서 오히려 메르세데스 AMG가 이 M5보다 더 배기량이 낮은 엔진을 쓰고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AMG는 이제 4.0L V8으로 통일을 했고요. BMW도 아마 이 6세대 M5를 마지막으로 이 4.4L 엔진을 쓰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뭐 직렬 6기통이 될 수도 있고, 더 배기량이 낮은 V8 엔진,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접목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이 6세대 M5는 희소성 측면에서도 가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도 많이 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웬만한 고성능차를 리뷰할 때면 언제나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시대가 빠르게 바뀌고 있고, 배출가스 규제, 소음 규제, 여러 가지로 이 고성능차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 놓고 달릴 수 있는 곳도 점차 줄어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BMW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드라이빙 센터를 만들어서 자유롭게 BMW의 전 모델, 미니의 전 모델을 시승하게 만들었잖아요. BMW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브랜드들도 우리나라에 그런 드라이빙 센터를 만들어 놓고 자신들의 차를 홍보도 하고 직접 경험도 하게 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M5를 구매하신다고 하더라도 출퇴근용으로 굉장히 가볍게 노멀 모드로만 타시고, M5의 진정한 성능을 맛보고 싶은 분들은 드라이빙 센터에서 M5를 만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터래프 김상영이었고요. 다음에 흥미로운 차들로 구독자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